파리의 백성 포위 중에 알퐁스 도데. 샹프로즈에서 그들은 정말로 행복했다. 그들의 가축 사육장이 바로 내 창 밑에 있어서 1년 중 6개월 동안은 그들의 생활이 내 생활과 섞여 있었던 셈이다. 날이 새기도 전에 주인이 마구간으로 들어가 수레에 말을 메고 고르베어로 출발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채소를 팔러 가는 것이다. 다음에는 부인이 일어나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닭을 부르고 소젖을 짠다. 그러고는 오전 내내 큰 나막신 작은 나막신들이 나무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오후가 되면 잠잠해진다. 아버지는 밭으로 나가고 아이들은 학교로 가고 어머니는 잠자코 안뜰에서 빨래를 널거나 문 앞에서 막내둥이를 보면서 바느질을 하든가 한다. 때때로 누가 길을 지나갈 때면 일손은 멈추지도 않은 채 이야기를 한다. 한 번은 팔을 그물게 여전히 팔을 이야기다. 그 부인이 이웃 아낙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프르시아인이라뇨? 정말 그들이 프랑스에 들어왔단 말씀이세요? 그들은 살롱에 있어요. 나는 창을 통해서 그에게 소리쳤다. 이 말을 듣고 아낙네는 크게 웃었다. 센네우아즈 구석에서 농민들은 적의 침입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가재도구를 실은 수레가 매일같이 지나갔다. 부유한 사람들의 집은 닫히고 해가 길고 아름다운 8월에 꽃이 진 정원들은 닫힌 울타리 너머로 쓸쓸하고 음산해 보이기만 했다. 이웃 사람들은 차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고향을 떠나는 집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서글퍼졌고 버림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을 구석구석에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프르시아인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도록 암소나 사료를 파리로 가서 팔라는 면사무소의 명령을 알리는 북소리였다. 주인은 파리로 떠났다. 쓸쓸한 여행이었다. 포장된 길 위로는 무거운 피난 짐을 실은 수레가 행렬을 짓고 여기에 뒤섞인 돼지와 양떼가 수레바퀴 사이에서 허둥대고 젤갈 물린 암소가 짐수레 뒤에서 나직이 울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길가의 도랑을 따라 색이 바랜 긴 의자, 제정시대의 테이블, 인도의 사라자 장식이 달린 거울 등 고물들을 가득 실은 조그만 손수레를 밀었다. 이러한 먼지투성이 물건들을 움직이고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물건들을 옮겨 짐을 꾸리고 거리로 끌고 나오는 것이 집집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엿보였다. 파리로 들어가는 입구는 숨이 막힐 듯이 붐볐다. 2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이 2시간 동안에 가엾은 농부는 자기 암소에게 바싹 달라붙은 채 대포의 포환이며 물이 가득 찬 도랑, 높이 쌓인 요새, 길가에 섰다가 베어져 씻던 키 큰 이탈리아 포플러 등을 단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녁 때나 되어서야 그는 얼이 빠진 채 집으로 돌아와 그가 본 자초지종을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아내는 겁이 더럭 나서 내일이라도 떠나자고 했다. 그러자 하루하루 미뤄지면서 출발은 연기되어 갔다. 추수를 해야 된다든가 아직도 갈아야 할 땅이 있다든가 포도주를 담글려 가야 없을라고 게다가 퍼르시아 군인들이 이곳은 지나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한가닥 기대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무서운 포탄 소리에 잠이 깼다. 고르베오의 다리가 폭파되는 소리였다. 마을의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돌아다녔다. 퍼르시아 기병이다, 퍼르시아 기병이다, 도망쳐라.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수레에 말을 메고 잠이 들깬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 몇몇 이웃 사람들과 함께 지름길로 빠져나왔다. 고갯마루 위에 올라섰을 때 세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다 보았다. 공동수도, 교회 앞 광장, 언제나 지나다니던 한 길, 센 강으로 내려가는 길, 포도밭 사이를 누비고 지나는 길, 이 모두가 이제는 생소해 보였다. 그리고 뽀얀 아침 안개 속에 버림받은 작은 마을은 무서운 예감에 떨면서 집집마다 꼭 껴안은 듯 보였다. 이제 그들은 파리에 당도했다. 쓸쓸한 거리에서 5층방 2개를 세냈다. 주인은 별로 불운하지는 않았다. 그는 일자리도 구했고 국민군에 편입되어 성곽으로 나가거나 훈련을 함으로써 텅 비어있을 창고나 파종하지 않은 밭을 잇고 될 수 있는 대로 기분을 얼버무리려 했다. 그러나 그보다도 성격이 조급한 아내는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진력을 내면서 어찌 될 것인지 전전긍긍했다. 두 딸은 학교에 들어갔으나 음침하고 뜰이 없는 학교라 벌집처럼 와글거리고
즐거웠던 시골 학교와 학교에 가려고 아침마다 2km나 걸어서 지나다니던 숲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어머니는 딸들의 슬픈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으나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은 막내둥이였다. 시골에서는 집 안에 서고 뜰에 서고 여기저기 어디나 엄마들을 졸졸 따라다녔고 엄마처럼 문지방 청개를 뛰어넘었으며 새빨개진 손을 세탁함지에 넣기도 하고 엄마가 한숨 돌리려고 뜨개질을 시작하면 문 가까이에 가 앉곤 했다. 이곳에서는 5층이나 기어 올라야 되고 게다가 청개가 어두워 몇 번이나 헛디고 작은 난로에 불은 깜빡깜빡하고 창은 높고 하늘은 회색 연기에 덮이고 슬레이트는 젖어 있었다. 막내둥이가 놀만한 뜰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관리인이 싫어했다. 관리인이란 것이 또한 도시에서 고안해낸 물건이다. 시골에서는 저마다가 자기 집 주인이다. 조그만 거처를 소유하고 자기 자신이 지키는 것이다. 낮이면 하루 종일 대문을 열어놓았다가 저녁에 큰 나무 빗장을 질러 놓으면 집 전체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연의 어둠 속에 잠겨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다. 가끔 달을 보고 개가 짖지만 아무도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파리의 가난한 집에서는 문지기가 주인 행세를 한다. 막내둥이는 혼자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지푸라기와 채소 껍질을 안뜰에 조금 어질러 놓았다는 구실로 염소를 팔게 한 심술궂은 노파가 너무나도 무서웠던 것이다. 심심해하는 막내둥이의 기분을 어떻게 돌려줘야 좋을지 가련한 어머니는 알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면 마치 들이라도 나가는 듯이 어린애에게 옷을 입혀 손을 잡고 거리로 나가 한 길을 쭉 걷게 하지만 사람들에게 채이고 부딪히고 파묻혀 그는 주위를 볼 수가 없었다. 재미있는 것은 말들 뿐이었다. 막내둥이가 알아볼 수 있고 또 막내둥이를 웃기는 것은 이 말들 뿐이었다. 엄마 역시 무엇 하나 재미를 붙일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자기 집, 가산 등을 생각하며 천천히 걸었다. 정직해 보이는 얼굴 표정과 깨끗한 옷매무새 그리고 머리에 윤기가 흐르는 어머니와 둥그런 얼굴에 큰 나막신을 신은 아이 두 모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타향으로 온 유랑인 신세이며 싱싱한 공기가 감도는 적막한 시골길들을 정말로 그리워한다는 것을 역력히 짐작할 수가 있다.